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강 12강 어휘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지문을 1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문법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가면서 문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줄 문법은 be compelled to 부정사입니다. 같은 표현은 obliged, forced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우리의 뇌는 evolved, 진화를 했다. When food was scarce. 식량이 부족할 때 우리의 뇌가 진화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our genetic heritage, 우리의 유전적인 유산에 의해서 whatever and whenever possible이죠. 가능한 한 무엇이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먹도록 강요를 받는다는 거죠. 가능한 한 먹을 상황, 환경이 될 때는 뭐든지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유전적인 유산으로 계속 인간이 발달하면서 진화하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과식을 하고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마 먼 옛날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텐든시 다음에 to 부정사는 명사를 꾸미죠. 그리고 셋째 줄 readly는 형용사복으로 꾸밉니다. 동물들은 a great deal of food, 많은 양의 먹이를 먹는 경향이 있어. When tasteful food is readily available이죠. 맛있는 먹이를 쉽게 구하는 것이 가능할 때,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많은 양의 먹이를 먹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결국 인간이나 동물은 생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생존이에요. In addition, 게다가 일본어로는 맞잖아. 그죠? 게다가 우리는 또한 subconsciously, 잠재의식적으로, 그 다음 수거는 위에 적어놨습니다. 동해까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식량원을 가져가는 거 또는 빼앗아가는 거 이런 거를 저지하고 막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밥그릇이니까. We defend our access to tasty food when it is within easy reach and is at the risk of being consumed. 수동이죠. by other humans입니다. 우리는 방어한다, 지킨다죠. 우리의 맛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권을 지킨다는 겁니다. 뭐 할 때 그 맛있는 음식이 쉽게 손이 닿는 곳에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섭취할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먹어버릴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권을 지킨다는 이야기죠. 그 형제 간에도 맛있는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Studies have shown이니까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인간들은 will eat more, 더 많이 먹을 거다. 더 많은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 먹을 거다. 심지어 그 음식이 신선하지 않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unappealing,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은 먹음직스럽지 않을 때조차도 더 많은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특히 이런 현상은 뷔페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뷔페 음식이 모든 게 다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게다가 even if you point out to others that the food is stale or that they have eaten more than their fair share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음식이 상해 있다 또는 그들의 공평한 몫으로 나눠 먹을 때 공평한 몫보다 더 많이 먹었다 라는 걸 지적할지라도 네가 다른 사람이 지적할지라도 그들은 그 지적받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을 거라고요. 참 이게 웃기는 거죠. 그죠? 쪽팔려서라도 안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음식이 상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일단 먹고 보자는 이야기죠. 물론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이 내용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상황이 될 때는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은 맞죠, 또 어휘가. Our biological, 우리의 생물학적인,
자, reluctance는 꺼리는 거, 기피하는 거죠. To consume tasty food to completion이죠. To completion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원래 completion은 완료, 완성인데 끝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물학적 깊이는, 이 깊이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outweigh는 뭐보다 더 크다거든. 어떤 반대되는 인지적인 또는 동기적인 요인보다 더 크다. 자, 여기서 깊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는 먹고 보자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물학적인 끝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욕망, 욕구, 일단은 가능할 때, 둘째 줄에 있죠. 가능할 때 무엇인지 언제라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욕구, 생물학적 욕구가, 그러니까 reluctance가 아니라 drive 정도. 그죠? 욕구, 욕망. 이것이 outweigh, 더 크다는 겁니다. 뭐보다? 어떤 반대되는 인지적인 또는 동기적인 요소.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더 먹으면 살쪄. 안 돼. 건강에 해로워.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도 그런 건강한 인지적인 동기적인 요인보다도 더 크다는 이야기죠. 일단 먹고 보자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욕구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계속 섭취하려는 욕구.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또 부연상수라는 문장이 따라오죠. 심지어 우리가 a lot of weight니까 많은 체중이잖아. 얻었다는 거는 체중이 많이 늘어났을 때도 불구하고 늘어난 후에라도 우리의 몸은 want to gain more이죠. 더 많이 늘어나기를, 체중이 늘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야. 뚱뚱한 사람들도 더 잘 먹어요. 음식도 더 맛있고. 입에 먹으면 뭐든지 달아가지고 잘 먹죠. 그 체중이 자꾸 붙는 거죠. 빼빼 마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안 먹기 때문에 이게 살이 안 찌는 거거든. 근데 많이 먹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전부다. 근데 물만 먹어도 뭐 살이 찐다. 그 거짓말이고, 물은 살이 안 찝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물 위에 딴 걸 먹는다고. 아니면 적게 먹더라도 고칼로리를 먹든지. 어쨌든 간에 살이 찌는 종류를 먹어. 그죠? 이 지문은 인간의 식탐의 진화적 배경과 그에 대한 영향에 대한 지문입니다. 뭐 배경 지식으로서 공부하기엔 딱 좋은 지문입니다. 이게 뭐 수능에 간접 연결 나온다, 내신에 나온다 이런 개념보다도 배경 지식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독해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독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오후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고3이나 N수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거. 한 번에 끝내야 된다고. 오케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 지문은 12강의 2번 지문인데 문법을 한 가지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5번째 줄 보시면 a larger palette of information to choose from이 보이죠. to 부정사가 앞에 명사로 수식하는데 구조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수식받는 앞에 명사가 from의 목적어인데 문장이 결합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나가면서 부정사의 수식받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from 뒤에 목적어를 따로 쓰면 틀립니다.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to 부정사 앞에 명사를 수식하면서 해석할 때 그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일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의미상의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구조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did는 대동사입니다. 바로 위에 줄에 have a larger palette of information을 반복하는데 previously, 이전에란 부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서 have 동사의 과거형 had a palette of information이 원래 구조인데 일반 동사는 to 동사로 대신해서 대동사를 쓰기 때문에 시제를 맞춰서 did라고 지금 적혀 있죠. 그리고 밑에 뭐 so that 구문하고 주격 관계 대명사가 쉬운 거고요. 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문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할 때 간접 연계로 준비를 하셔도 괜찮은 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세계가 돌아가는 구조가 전부 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세계 정세가 있죠. 자, 그거와도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보면 The world is shrinking in many ways입니다. 세상은 많은 면에 있어서 shrink는 줄어들다, 작아지다 뜻인데 줄어들고 있답니다. 세상 자체의 어떤 부분은 그대로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상호작용이나 정보교류라든가 무역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작아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저 멀리 갔지만 지금 빨리빨리 가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For better or worse입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satellite television, 위성 텔레비전, 모바일 폰 네트워크, 이동전화 통신망 그리고 인터넷은 have created 만들어내었죠. 컨디션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냈는데 instantaneous 즉각적이고 마찰이 없는 그런 통신을 위한 여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조성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각적이고 마찰이 없는 통신이에요. 통신도 자유롭잖아요. 여기서 미국까지 전화도 될 수 있고, 그죠? 자, 1번 어휘. spatial distance입니다. 공간적인 단어 잘 외우세요. 공간적인 거리는 노는 걸 더 이상 뭐뭇이 아니다는 뜻이죠. 더 이상 결정적인 장애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공간적으로 먼 거리라도 마치 옆집에 있는 것처럼 화상으로 통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죠? For close contact. 긴밀한 접촉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장애물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줄에 나오는 단어를 보기 전에 밑에 보면 territorialize라는 단어가 밑에 있죠. 적어놨어요. 타동사로 뭐뭐서 영토를 확장하다, 영토화하다. territorial 형용사의 영토의 뜻인데 DE가 붙으면 영토를 확장하지 않는다의 개념으로서 탈이란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deterritorialized 하면 탈영토화된, 탈영토화한 이런 뜻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새롭고 탈영토화한 social networks, 사회적 조직망 또는 심지어 virtual communities, 가상 공동체죠. 거기에 영토를 딱딱 구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토가 없는 것처럼 자유롭게 서로 교류가 있고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탈영토한 사회적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심지어 가상 공동체는 have developed, 발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발달이 되었어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individuals, 개인들은 have a larger palette of information인데 팔레트는 원래 우리가 미술을 할 때 팔레트입니다. 그 여러 가지 물감들을 짜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의역해서 더 큰 범위, 더 많은 범위 이렇게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들은 to choose from than they previously did니까 그들이 이전에 어떤 정보의 범위를 가졌던 것보다도 선택할 수 있는 더 큰 범위의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도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보다는. 스마트폰도 있고, 그죠? 인터넷도 발달이 정말 잘 됐기 때문에. The economy, 경제는 또한 점차적으로 globally 세계적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통합되는 거죠. 왜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integrated. 경제는 세계가 하나의 경제처럼 돌아가죠. 그죠? 그리고 어느 하나가 만약에 경제적인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다면 그 옆에 나라가 피해를 볼 수 있죠. 직접적으로. 그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경제는 점차적으로 세계적으로 통합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 the last decades, 지난 수십 년 동안 transnational companies, 다국적 기업들이 have grown exponentially, 기하급수적으로 in numbers, 수와 크기, 규모,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 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현재 완료 계속 성장했다는 거죠.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이죠. 자본주의 생산 방식입니다. 그리고 monetary economies in general, 전체적인 화폐 경제 이런 것들은 have become nearly 거의 in the new 21st century죠. 21세기에 거의 보편화되었답니다. 거의 어디를 가도 뭐 돈으로 다 살 수 있고, 그죠? 뭐 코인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가상화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화폐의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세계가 다 자본주의 방식이죠. 뭐 몇몇 나라 빼놓고는.
In politics as well, global issues increasingly dominate the agenda입니다. 또한 in politics, 정치에서도 전 세계적인 문제가 점점 더 의제, 안건을 지배하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가 정치에 있어서 그 나라의 의제나 안건을 지배하고 있다. 자기 혼자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없어. 정치적으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죠? Issues of war and peace, the environment and poverty입니다. 전쟁과 평화, 환경과 빈곤의 이런 문제들이 모두 그러한 범주 속에 있다. 그러한 범주 속에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하나인 그런 범주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 독립된 게 아니고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지. 전쟁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가난도 그렇고, 빈곤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involve는 수반하다 뜻이죠. So many transnational linkage입니다. 너무나 많은 초국가적인 연관성을 수반하고 있어서 그 결과 they cannot be handled satisfactorily by single stage alone이죠. 그것들은 개별적인 국가만으로서 만족스럽게 처리가 될 수가 없대요. 한 나라가 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합을 해서 해결해야 되거나 아니면 미국같이 거대한 나라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주거나 어떤 방식이 있겠죠. 한 나라가, 한국이 우리나라가 한 나라가 뭘 한다? 그게 불가능하죠. 세계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Pandemics and international terrorism. 세계적인 유행병, 팬데믹이죠. 코로나, 대표적인 코로나죠. 나도 코로나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학원을 하나 폐업을 했는데 정말 짜증이 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중국을 싫어해요. 세계적 유행병과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테러리즘은 또한 transnational problems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국가적인 그런 문제예요. which 주격관계 대명사죠. can only be understood and addressed through international coordination이죠. 국제적인 조직화를 통해서 오로지 이해될 수 있고 다루어질 수 있는 초국가적인 문제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들이 어떤 그 코로나에 대한 원인 규명을 정확히 밝히려고 오겠죠. 나도 그걸 믿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도 팬데믹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자기 하는 사업도 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건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21세기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자, 어쨌든 간에 이 지문은 세계화와 각 분야의 변화에 대한 지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그런 차원에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단 하나의 관점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보면서 통찰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은. 자, 어쨌든 이 지문은 내신을 위해서도 수능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시고 내용 정리 잘 해두세요. 그리고 필요한 단어 잘 챙겨두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12강의 3번 낱말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살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the fact란 단어 보이죠? the fact와 that는 동격 관계입니다. 이때 that은 동격 접속사이고 뒤에 문장은 삼행식 문장 구조로 완전합니다. The brain이 주어고 process 타동사, familiar things가 목적어죠. 뒤에는 more fluently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 그리고 the fact에 대한 동사가 is입니다. 동격자는 수능에 무조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기세요.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뒤에 if 주어 had to가 과거형이죠. 조동사가. 그래서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had to process. 앞부분에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주절동사 보이죠.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 has been repeated는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epeat가 타동사 pp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비동사가 이형식 동사고 대절이 보어절입니다. 대시 접속사면 뒤에 문장 완전한 구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if I were to ask, if죠, were to 동사 원형, 이것도 가정법 과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would say, 동사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보이죠, 주절 동사. 그리고 were to 뒤에 ask는 여기서 사행식으로 쓰였어요. you가 간접 목적어, how many부터 쭉 가서 다음 줄에 are까지가 직접 목적어예요. 이 안에 간접 의문문 구조죠. took라는 타동사, 데리고 갔다는 타동사의 목적어 how many animals of each kind입니다. 그 다음에 despite the fact에 꼭 챙기세요. despite는 over를 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the fact와 대절은 또 동격 관계입니다. 대시 동격 접속사예요. 이렇게 해서 문법을 간단하게 살펴봤고 내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수능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은 플루언시는 원래 유창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능숙함이죠. 여기서는 능숙함을 뇌의 시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다. At making a fast and intuitive truth judgment as opposed to a more deliberate analytical assessment. 더 신중하고 분석적인 평가가 아니라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을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뇌의 시도로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능숙함을.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 판단을 내리기 위한 뇌의 시도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능숙함이라는 것은. 근데 첫 번째 줄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독해를 이해할 때는. Of course, 물론 the fact 동격이죠. 뇌가 더 능숙하게 익숙한 것들을 처리한다라는 그 사실이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뇌는 늘 봤던 거, 늘 인식하고 인지했던 거는 능숙하게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어휘는 맞습니다. In fact, in all likelihood죠. 사실 거의 틀림없이 그것은 아마도 유용하고도 적응성 있는, 여기서 휴리스틱은 밑에 있죠. 발견적 문제 해결법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유용하고도 적응성 있는 발견적 문제 해결법. 즉 다시 말하면 rule of thumb, 경험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경험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능숙하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그 상황에 적응성이 있다는 겁니다. In many situations, 많은 상황에 쓰죠. 그 다음에 if절부터 먼저 해석을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완전히 새롭게 every bit of information 해석하면 여기서는 모든 정보 하나하나를 이란 뜻이지만 여기서 깔려있는 게 의미가 뭐냐, 친숙한 정보를 다 포함해서 완전히 새롭게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를 처리해야 한다면, 가정법이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선 if절 내용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뇌에 틀림없이 소모적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거는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해야 되지만 친숙한 것은 빠르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되잖아요. 처리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한다, 다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은 틀림없이 소모적일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죠. 3번에 여러분들은 2 곱하기는 4다. 여러분이 거기서 읽을 때 라는 걸 잘 알고 있어. 이것은 has been PP, 현재 원래 수동태죠. 반복이 되어졌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많이 반복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읽으면 바로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빠르고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고 능숙하게 처리한다는 말과 어울리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게 아니다. 그 다음 the real problem, 실제적 문제는 대절이라는 겁니다. 뭔가가 능숙함 이외에, 아들레는 이외죠. 능숙함 이외에 많은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해서 능숙함을 빼고는 많은 이유 때문에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죠. 능숙함 이외니까 능숙함을 제외하고는
많은 이유 때문에 무엇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살아갈 때 실제적인 문제이다. 그러면서 또 가정합니다. If I were to ask you,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방주에 그와 함께 각 종에 얼마나 많은 동물을 태워갔는지를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개라고 대답할 거다. 두 마리라고 대답할 거다는 거죠. Despite the fact that 대절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In the biblical story, 성서 이야기 속에서 그것은 모세가 아니라 방주에 있는 건 모세가 아니라 그것은 노아였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답을 해버리니까 두 마리다 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거지.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뇌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뇌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저 단지 익숙한 답을 피하고 있다가 아니고 익숙한 답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뇌가 주의 깊고 깊이 있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익숙한 답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죠. predicting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여기서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상에 부패가 널리 퍼져 있고 폭력이 난무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적인 홍수를 일으켰어요. 그때 의로운 성실하고 착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커다란 나무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과 여러 동물을 한 상씩 방주에 태웠어요. 그럼 나머지 대홍수를 만난 생명체들은 완전히 전멸했죠.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안착을 하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번식을 하면서 세상을 다시 일구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라는 이야기를 평소에 깊이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말을 들었을 때 별 생각 없이 두 마리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런 정도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어휘 문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고 특히 내가 이 지문이 좋다는 것은 뇌와 관련된 지문은 무조건 모의고사, 수능, 내신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문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챙겨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영역 12강의 4번 낱말 지문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지문을 2개 올리게 되네요. 연속으로. 일단 문법을 들어가기 전에 위에 2가지 문법을 먼저 강의해 드릴게요. 위에 나왔던 문법은 오늘 아침에 1분 영어 문법에 또 강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자, 잘 들어보세요. 앞에 주어 동사인 주절이 나와요. 문장의 중심이 되는 주절. 그 다음에 in the sense that 다음에 주어 동사인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때 the sense는 추상명사입니다. 물론 다른 단어 the fact도 가능해요. 이 추상명사와 대절은 동격 관계입니다. 이때 that은 동격 접속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 the sense와 the fact는 또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남는 거는 in 대신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해에서 보는 뭐뭐라는 의미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좀 심한 문법이에요. 부정사일 수도 좀 깊이 있는 문법인데 가족의시 나오고 형용사가 쭉 나옵니다. 특히 여기 적혀있는 형용사가 주로 나옵니다. 쉬운, 어려운 단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게 비교급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투부정사 나올 때 투와 결합되는 동사는 타동사와 결합될 수도 있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와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옵니다. 이렇게 주어 자리로 나가요. 가주어 자리로. 그럼 뒤에 있는 목적어 자리는 비어 있겠죠. 여기에 다른 걸 쓰면 안 됩니다. 그대로 비워놔야 돼요. 이것도 본문에 몇 번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 두 가지는 확실히 기억하시고 문법을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me는 타동사고 대시 접속사고 접속사 뒤에 항상 구조 자체가 완전한 문장 구조다. 여기서 이형식 문장 구조인데 보시면 target groups of consumers 다음에 쭉 가서 형용사 보호 나오죠. 비교급. 형용사 보호 비교급 나오죠. 그리고 to 부정사 나오는데 reach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 없습니다. 지금. 이 목적 앞으로 빠져나간 target groups of consumers가 돼요. 그럼 이 주어 역할하면서 동시에 to 부정사의 의미상 목적 역할까지 같이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이 reach 뒤에 목적을 따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they가 위에 target groups of consumers를 가리키는데 reach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reach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 in the sense that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설명에 the sense와 that자는 동격 관계고 that때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주어 다음 동사 일형식 문장 구조죠. 왜냐하면 이 분열되더라가 자동사로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into narrow interest groups narrow부터 groups가 대시라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가릅니다. 그런데 are served by 수동태죠. 여기서 serve는 제공하다, 좀 의역하면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해석할 때 다시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specialist publications and TV shows가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have difficult in ind에서 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categorize 분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가진다는 뜻이죠. have difficult ing 구문. 다음 첫 줄에 target groups가 대시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가 되고 sufficiently 충분히란 부사가 형용사를 꾸밉니다. 이 문장은 뒤에서부터 해석이 오는 게 부드러워요. 그 다음 being able to로 시작하는 동명사적으로 출발하는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is죠. 그 다음 줄에 general fast moving consumer goods sales가 선행사고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media vehicles가 선행사고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고, 그러고는 문법이 지금 다 마무리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어요.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법입니다. 이 지문도 상당히 좋은 지문이니까 내신, 수능, 혹은 뭐 요즘 모의고사에서도 EBS를 변형해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까지 포괄적으로 준비를 해두세요. 좋은 지문이에요. 자, 내용 들어갑니다. 타겟팅은 타겟한다, 즉 표적을 삼는 거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은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세분화. 표적 삼기와 세분화는 prime importance, 비동사 다음에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보호가 되고 형용사구입니다. 형용사구. 그래서 가장 중요하답니다. prime도 최고의 가장 중요한 뜻이 있지만 합쳐서 그냥 of prime importance, 가장 중요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to media strategy, 미디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더, 표적 삼기와 세분화는 미디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소비자의 대상을 표적을 삼고 그걸 세분화시키는 거죠. 전문적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미디어 전략에서. 1번 increase는 증가한다는데 미디어 채널과 vehicles 수단이죠. 수단의 수에 있어서의 증가, 즉 미디어 채널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단이 많아지겠죠. 이런 증가,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그런 미디어 독자의 분열, 미디어 독자의 분열은 독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미디어를 보게 되는 거니까 다 나누어진다는 걸 여기서 분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나는 미디어 독자의 분열은 의미한다는 거죠. 대절이 뭐냐? 소비자 표적 집단이죠. 소비자 표적 집단은 그 다음 줄에 reach는 도달하다인데 여기서는 이제 관심을 얻다, 마음을 얻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해석할 때. 그래서 소비자 표적 집단은 마음을 얻기가, 관심을 얻기가 쉽고, 그리고 더 쉽고, 그리고 더 어렵다는 겁니다.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비자 표적 집단은 독자가
그 다음 줄에 보면 맨 뒤에 Special Interest Magazine입니다. 특별한 관심 있는 영역을 다루는 잡지들, 그리고 TV 채널들, 이게 수천 개입니다. 수천 개의 특별한 관심 영역을 다루는 잡지들과 TV 채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또는 봉사되는 좁은 관심 집단으로 독자들이 분열된다. 다 나누어진다라는 의미에서는 이 소비자 표적 집단은 도달하기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분화된 그 분야로 소비자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분야로 몰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고 소비자의 관심 마음을 얻는 게 쉽다, 이런 뜻이에요. 해석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say는 중간에 예를 들면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광고업자가 송어 낚시꾼이죠. 송어를 주로 잡으러 다니는 낚시꾼. 그 다음에 스포츠카 광 또는 TV 드라마 팬들의 마음을 얻고 관심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there are specialist publication and TV shows, 전문 출판물이나 TV쇼도 있다는 겁니다. 뒤에 관계대명사죠. 그렇게 좁게 정의된 또는 규정된 독자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이상적인 수단인 전문 출판물이나 TV쇼들이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3번도 내용이 맞잖아요. 특정한 영역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 전문 출판물 TV쇼도 있다는 겁니다. 3번 단어도 맞습니다. 그러나 했습니다. 소비자 집단들은 또한 마음을 얻기가, 도달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광고 대행사, 일반적인 광고 대행사들이, 그 다음에 다음 줄 뒤로 갑니다. 일반 광고주들에게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그런 표적 집단의 그 독자들을 표적 집단으로 분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이 소비자 집단들은 마음을 얻기가 더 어렵다는 거야. 다시 한번 더, 비코즈부터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대형 광고 대행사들이 일반 광고주들에게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그런 표적 집단이죠. 독자들을 이 충분히 큰 표적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집단들은 도달하기가, 마음을 얻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영역의 분야만, TV만, 그런 드라마나 출판물만 접하기 때문에 대형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광고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표적 집단을 분류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크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세분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Being able to target trout fisherman is useful인데 뒤에 if들이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이 낚시 도구를 팔고 있다면 송어 낚시꾼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유용하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 다음 줄 뒤에 보면 다양한 표적 집단을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일상 소비재 판매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뒤에도 조금 받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송어 낚시꾼들이 아마도 또한 다른 소비자들의 관심 영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송어 낚시꾼들은 송어를 잡는 낚시 도구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용품에도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비자들처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또한 있겠지만, 하나의 취미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미디어 수단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광고업자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다른 대부분의 광고업자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유용하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광고업자들은 전문 영역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제한이 틀리고 제한적으로 유용하다는 말이 어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의미죠.
limite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지문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문장 내려가서 이해를 하고 거기서 어휘를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좀 진지하게 독해를 해내려가야 됩니다. 급하게 푸는 지문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도입 부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무엇은 내용이었을까요? 표적 삼기와 세분화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에서는 그 세분화의 장점인데 특정 관심사를 가진 소비자 집단을 예를 들었어요. 송어, 낚시, 애호가 등의 예를 들면서 접근하고 다가가기가 더 쉽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다섯 번째 문장부터 일곱째 문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세분화의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분화된 소비자 집단은 일반 광고주가 활용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 광고주는 세분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예시로서 송어 낚시꾼은 특정 제품에는 적합하죠. 낚시도구라든가. 근데 일상적인 소비재 판매에는 관심도 있겠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은 꼼꼼하게 해석을 하면서 내용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문법도 좋은 문법이 한 두 가지 큰 거 있었죠.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